송생과학 송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3단원 생물의 다양성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약된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를 진행해보고자 하고요. 제가 직접 제작한 엄선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생물의 다양성에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은요,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말합니다. 생물의 다양성이 유지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고요. 같은 종류의 생물이라도 조금씩 다른 특징이 나오는 변이 과정을 거치면요, 환경에 적응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게 됩니다.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은 자연적인 분류 방법을 이용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하면 되고요. 이 명확한 기준을 이용해서 분류를 할 때 종속, 과목, 강문, 계를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계는 린네라는 과학자가 18세기에 동물계랑 식물계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5가지 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도 이 분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핵생물계 같은 경우는요, 세포핵이 없고요, 균사의 유무나 광합성의 유무, 운동성의 유무 등을 따져서 나머지를 나누게 됩니다. 종 같은 경우는 생물 중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하여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의 무리를 뜻하고요, 생물의 기본 단위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해야 됩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시켜야 되고요. 인간의 의식주의 재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도 꼭 우리는 이런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물의 다양성 보존 대책은 지나친 개발 자제, 불법 포획과 과도한 포획 금지, 외래종의 무분별한 유입 방지, 쓰레기 배출 감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하나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개념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 맨 처음에 변이는요,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성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양이나 성질, 이런 것들이 다른 거죠. 얼룩말의 줄무늬가 약간씩 차이가 난다든지, 바지락의 테두리가 조금씩 다르다든지 이런 특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생물의 다양성은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말합니다. 종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진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한다? 예,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을 맞고요.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도 조금씩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를 변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태계가 다양하면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지만 생물의 종류를 증가한다. 생태계가 다양하면 생물의 다양성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가지역과 나지역에서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요, 생물의 종류의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생물의 종류에서 종의 다양성을 생각해 봤을 때 생물의 수가 많은 것보다 생물의 종류가 많을 때 생물의 다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수가 많은 것은 별 상관이 없고요. 생물의 종류가 많아야지 생물이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는 나보다 생물의 수가 더 적다? 여기에서는 30개 정도 있지만 여기서는 36개가 있죠. 가가 생물의 수가 더 적다는 게 맞네요. 자, 가는 나보다 생물의 다양성이 더 높다? 여기에서 생물의 종류는 3가지지만 여기서는 생물의 종류가 4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나가 생물의 다양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와 나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는 같다? 결국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는 3종류가 살고 있고 여기에서는 4종류가 살고 있고 생물의 수도 틀리죠. 그래서 디귿도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생물의 고유의 특징을 분류 기준으로 정할 때 분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것을 알려면요, 우리가 인위 분류와 자연 분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위 분류는요, 사람의 편의를 기준으로 하여서 쓰임새나 식용 여부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재상이 약용식물 그리고 식용식물로 분류해 놓는 건요, 본인이 편한 대로 정의를 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육상생물이나 해양생물 같이 이런 기준으로 나누는 것도 사람들이 편의상 나누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과학적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연적인 분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생물의 모양이나 구조, 번식 방법 등 생물의 고유한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자연 분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동물은 척추가 있지만 이 두 가지 동물은 척추가 없습니다. 생물의 유형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요, 이런 고유한 특징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나눠야 되는데, 척추가 있는 동물을 척추동물, 척추가 없는 동물을 무척추동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해파리 같은 경우를 이제 대입을 했을 때, 해파리는 척추가 없기 때문에 무척추동물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분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는 거 뭘까요? 바로 답이 나왔죠? 1번 서식지라는 겁니다. 서식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인간이 편의상 나눈 기준이기 때문에 인위적 분류 방법에 속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분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죠.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보고 우리는 종이라고 합니다. 짝짓기를 하여 생식 능력이 존재하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인지를 따져주면요, 그게 바로 종이라는 거죠. 옆에 보시면요, 고양이 같은 경우도요, 고양이 종으로 속해 있죠. 고양이끼리 교배를 시키면은 새로운 고양이가 태어나면서 그것이 자손을 번식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고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고양이랑 사기랑 만약에 교배를 시켰을 경우 자손을 낳을 수가 없다면은 그런 것은 이제 같은 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같은 종의 생물에 같은 강에 속한다? 같은 종은요, 같은 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종의 정의였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의 무리이다. 이것도 종에 대한 설명이었죠. 맞는 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부 정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물의 분류 체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생물의 분류 체계에 이렇게 5가지 분류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A와 B를 구분할 수 있는 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원핵생물계를 한 분류로 나누고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를 나눠줘야 됩니다. 어떤 기준을 사용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생물의 5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원핵생물계는요, 핵이 없는 생물을 모아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핵이 있는 생물을 모아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이 없는 세포를 원핵세포계, 핵이 있는 세포를 진핵세포계라고 하는데요. 핵이 없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원핵생물계라고 하고요. 핵이 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나머지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공부해보자면요. 원생생물계 같은 경우는요, 단세포 생물, 기관 발달 미비의 경우, 생물계, 동물계, 균계에 속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생생물계로 두고 있습니다. 균계 같은 경우는요, 실 같은 균사로 이루어진 경우,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보고 우리는 균계라고 하고요. 광합성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식물계, 그리고 운동기관이 발달하여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우리는 동물계라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계, 식물계, 동물계 같은 경우는요, 특히 기관이 좀 잘 발달되어 있고요. 원생생물계 같은 경우는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핵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생물을 개 단위로 분류했을 때 각계에 속하는 생물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균계, 식물계, 동물계,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에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은 우리가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균계 같은 경우는요, 곰팡이나 버섯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모 같은 경우도 균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식물계 같은 경우는요, 고사리, 우산이끼, 해바라기, 은행나무 같이 되어 있는데 포자로 번식하거나 종자로 번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동물계는 워낙 다양하게 있습니다.
바다에서 사는 생물도 있고 육지에서 사는 생물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고양이나 참새, 개구리, 해파리 같이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운동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어요. 원핵생물계 같은 경우는요, 대장균이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남세균 같은 경우가 있는데, 남세균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광합성을 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생생물계는요, 핵이 있는 세포 중에서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고요,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아메바나 집신벌레, 미역, 다시마 같은 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답은 뭘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버섯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하냐면요, 균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여러 기준에 따라 생물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마는 각각의 생물의 체계에 따른 5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포의 핵막으로 구분된 핵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뭐겠어요? 그렇죠. 원핵 생물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몸이 균사로 되어 있는가? 균사로 되어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균계라는 게 있었죠. 곰팡이나 버섯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자, 기관이 있는가? 기관이 없으면 우리는 원생생물계로 분류하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가? 광합성을 하면은 식물계, 광합성을 안 하면은 동물계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의 답을 확인해 볼 텐데요. 가는 원생생물계이다? 아니죠. 가는 균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버섯은 나에 속한다? 아니죠. 버섯은 균계에 속하기 때문에 가에 속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치타는 다에 속한다? 치타 같은 경우는 동물계에 속하죠. 그래서 마에 속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라인은 세포벽이 있다?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겠지만 광합성을 하는 식물계에서는요, 세포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마는 운동성이 없다? 동물계 중에서 사람도요, 마음껏 움직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운동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생태계 A와 생태계 B의 먹이 사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요것만 잘 기억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생태계 평형의 유지를 위해서는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생태계에서 생물이 다양하다면요, 먹이 사슬을 유지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는 B보다 생물의 다양성이 더 낮다? 맞는 말이죠. 생물의 개체수가 더 적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B보다 생태계의 평형에 불리합니까?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개구리가 제거가 된다면은 뱀도 멸종하고 메뚜기가 개체수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풀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 메뚜기도 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쪽에서 개구리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먹이를 먹으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A는 B보다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아니죠. A가 더 불안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요. B가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A에서 메뚜기가 사라진다면 개구리가 멸종할 것이다? 당연하죠. 개구리는 풀을 먹고 자라지 않고 메뚜기를 먹기 때문에 개구리가 멸종될 것입니다. 그리고 B에서 개구리가 사라져도 B의 생태계 평형은 유지될 수 있다? 매 같은 경우는 토끼라든지 들쥐, 뱀 같은 걸 잡아먹으면 되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하게 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하게 하는 원인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서식지 파괴나 포획, 남획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외래종이 유입되거나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4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주면 되겠죠. 3번 생태계 통로 설치는요, 서식지에서 다른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요. 자,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이 잘 보존된다면 생태계에서 얻는 혜택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하게 하는 원인을 잘 파악한다면 생물의 다양성을 잘 보존할 수 있겠죠.
우선 서식지 파괴의 경우에는요, 지나치 개발을 자제하고 서식지를 보존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생태 통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불법 포획과 과도한 포획의 경우에는요, 법제도를 개선하고 멸종 위기의 생물을 지정하고 동물 가축 대신 인조 가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외래종의 유입 같은 경우는요, 외래종의 무분별한 유입 방지, 외래종의 꾸준한 감시와 퇴치 활동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오염 같은 경우는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생활 습관, 그리고 환경 정화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책 과정을 거치면요, 의약품 생산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식량을 얻을 수도 있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등을 얻고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 등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열대우림의 면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열대우림이 잘 보존되거나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3단원의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개념만 잘 정리하고 이해를 하신다면 생물의 다양성은 쉽게 정복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